안녕하세요. 코딩 알려준 선생님 코난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파이썬을 배우기 위한 기초 환경 설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켜서 인터넷 창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에 커서라고 입력하고 결과 페이지에서 첫 번째 나오는 페이지를 선택해서 커서의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이렇게 차단이 되는데 이때 확인되지 않는 파일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완료해주세요. 맥에서는 더블 클릭을 하고 인스톨러를 이동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동의합니다 누르고 다음, 그리고 여기 보면 커서를 지원하는 파일 형식에 대한 편집기 등록, 그리고 패스의 추가, 이 두 개를 체크해 주시고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눌러서 설치를 진행할게요.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 파이썬 설치도 필요합니다.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하고 나오는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다운로드에 파이썬 3.13.3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 따라서 버전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에서는 더블 클릭을 하고 인스톨을 실행시켜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인스톨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을 눌러서 계속을 누르고 계속을 눌러서 소프트웨어 설치를 해주시고요. 네, 동의를 하고 그리고 기본 설치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치를 누르면 설치가 시작이 되겠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보이는 체크 옵션을 둘 다 활성화 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체크 옵션은 유저 어드민, 관리자 권한을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 체크 옵션은 파이썬을 패스에 등록한다는 개념입니다. 둘 다 체크해 주셔야 코딩을 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체크한 후에 인스톨 나우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할게요. 네, 설치가 끝났고요. 이제 커서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화면에서 로그인 하지 마시고 스킵을 누릅니다. 그리고 기본 테마로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키바인딩을 VS 코드로 설정한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컨티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쉐어링 옵션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AI를 어떻게 쓸 거냐, 한국어를 설정하고 커서 커맨드를 이용해서 기능을 사용하실 분들은 터미널을 설치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컨티뉴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설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오픈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첫 번째 날이니까 오늘은 파이썬 클래스 원데이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때 폴더명은 가능하면 영어로 지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렇게 한 칸 띄우기보다는 대부분 하이픈으로 표시를 하는 편입니다. 생성을 눌러주시고요. 열기를 누르면 이 폴더 안에 다음과 같이 이 폴더 안을 열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하는 모든 코드들과 필요한 리소스들을 여기에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기초적인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도 같은 방식으로 오픈 프로젝트를 열어서 폴더를 만들고 거기를 프로젝트 저장 공간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폴더명을 입력할게요. 그리고 그 폴더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부분은 파이썬 클래스 원데이라고 만들었던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파일 하나 가져오면 다음과 같이 목록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파인더의 표시를 누르게 되면 바로 그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파일들이 있다면 이렇게 파일들을 드래그해서 갖다 넣으면 바로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복사가 되는 개념이라서 기존의 파일들의 저장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작업 영역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보이는 부분은 당연하게도 이제 코딩을 작성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은 AI의 에이전트와 그리고 Ask, 매뉴얼 등의 AI 기능입니다. 이때 여기에 보이는 다양한 언어 모델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코딩을 잘하는 클로드 모델을 사용을 하는 편인데 기본 사용량이 있다 보니까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GPT-4 5 미니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은 제미니 2.0 플래시 같은 경우도 사용하기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저는 여기에 보이는 새 파일을 선택해서 app.py라고 이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프린트문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이렇게 프린트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때 여기 보이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PR만 치고 여기에 보이는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기능을 활용하시려면 마우스의 키보드의 탭을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서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 부분만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문을 입력하고 가로를 열고 그리고 자동으로 가로가 닫혀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가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 다시 커서를 이동하고 큰 따옴표를 입력하고 큰 따옴표를 한 번 더 입력을 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프린트문을 입력을 했고요. 자, 이렇게 입력한 프린트문을 우리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터미널 열어서 새 터미널로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폴더명이 보일 거예요. 우리는 이 폴더명 안에 지금 터미널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이썬 파일 실행 버튼을 누르거나 파이썬 파일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파이썬 뒤에 파일 이름으로 파이썬을 실행시키시면 다음과 같이 이 프린트문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내용을 추가 입력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땡땡하고 저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 부분에 네, 이 부분을 이렇게 F를 앞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제 이름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름을 지정했지만 에러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의 위치를 먼저 이 프린트문 앞쪽으로 옮겨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실행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이라고 명령을 지은 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걸 fspr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린트문에 내가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변화를 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중괄호로 양쪽을 묶어주고 우리 앞에 f를 써서 이 프린트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상태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간단한 예제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새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예제라는 이름으로 example.py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딩을 할 건데요. 임포트를 이용해서 도구를 불러오겠습니다. 우리 sys라는 도구를 불러올 거예요. 이 도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입니다. 다음으로 또 import라고 해서 플랫폼이라고 입력을 하고 플랫폼 정보를 제공하는 모듈을 불러오겠습니다. 다음 import day time date time이라고 해서 날짜와 시간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불러오시고 그리고 아래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먼저 프린트문을 하나 출력하겠습니다. 는 이라고 입력을 하고 곱하기 50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러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 는이 50번 반복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거를 주석 처리를 좀 하고 프린트문을 또 이용해서 환영합니다. 파이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다음에 또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는 하고 큰 따옴표를 묶고 곱하기 50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 출력을 하시면 맨 위에 그리고 맨 아래에 이렇게 절취선처럼 표시가 되고 가운데에 글자가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사용했던 시스템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시스템 정보는 sys 하고 버전을 사용합니다. 지금 자동으로 코드가 완성이 돼서 이 부분 좀 지워줄게요. 아까처럼 위에 그리고 아래에 구분선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운 fspring을 이용할 건데 큰 따옴표를 묶어주고 여기를 중괄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데 저희는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파이썬 버전 땡땡 하고 여기 fspring을 쓸 거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f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이제 실행을 시키면 파이썬 버전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계산기도 만들어 볼게요. 자, 계산기 일단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설명을 넣겠습니다. 간단한 계산기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A랑 B를 더해줄 건데 A에는 20, B에는
30 이렇게 더해 주겠습니다. 이때 A와 B는 변수예요. 변수라는 개념을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라는 상자에 20을 넣고 B라는 상자에 30을 넣고 그리고 A랑 B를 더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더한 값을 우리가 sum이라는 새로운 상자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수의 합은 sum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 이 sum의 값에 두 개의 더한 값이 오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수를 직접 내가 넣고 싶다면 A와 B의 합은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넣으면 아마 A 더하기 B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출력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A랑 B를 중괄호로 묶어줍니다. 네, 이렇게 묶어줘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계산기 다음에 보이는 이 22번째 줄에서 출력한 값은 두 수의 합은 50입니다 라고 나왔지만 그 아래에 f스프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수를 안에 넣어준 값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A에 100을 넣는다면 실행을 시켰을 때 이렇게 값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재 날짜 및 시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주석을 사용했는데요. 주석을 사용할 때는 샵을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면 되고요. 또는 이 앞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코드 전체 선택을 하고 커맨드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물음표 네, 이렇게 주석을 이용해서 코드를 실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임포트 부분을 주석 처리하게 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날짜 및 시간을 작성해 볼게요. 자, 먼저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현재 날짜 및 시간이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now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date time이라고 앞에서 불러온 도구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때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를 선택할 때는 점을 누르면 이 아래에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date time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점을 누르고 선택할 수 있는 도구 중에서 now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닫아서 코드를 완성해 줄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날짜 및 시간이라고 프린트문이 출력이 됐는데 이 now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입력이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입력했지만 출력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걸 맞춰서 출력하려면 현재 날짜와 시간 뒤에 now라는 부분을 같이 넣어줘야겠죠.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지금 시간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개발 환경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줄 바꿈을 할 수가 있어요. 줄 바꿈을 한 용도로 사용하는 구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CS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practice.py라고 파일 하나 만들어주고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이용해서 시스템 도구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파이썬 버전을 확인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파이썬 버전 확인을 위해 우리는 sys 도구를 사용할 거고 버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동 완성도 좀 실수할 수 있는데 큰 따옴표가 두 개를 모두 묶어줘야 해요.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F라고 입력을 해야 제대로 입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뒤 아랫부분은 제가 입력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완성이 됐네요. 요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계산기 작성을 할 건데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definition이라고 해서 def 하면 우리 함수를 선언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아직 우리가 함수라는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우리가 만들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alculator라고 함수 이름을 짓고요. 함수 뒤에 올 수 있는 인자들을 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비워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콜론으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한 칸을 띄워서 이제 함수에 들어갈 내용들을 만들어 줄게요. 자, try 누르고 그리고 첫 번째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이름 네, 그리고 나서 프린트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를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했을 때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10, 두 번째 30.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4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이 코드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 부분은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try except 문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시도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에러가 날 경우에는 다시 예외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한글을 입력하면 숫자를 입력해 달라고 하고 종료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int는 정수형 변수인데요. 아직 우리가 자료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실행했을 때 1.5 이렇게 입력하면 마찬가지로 숫자가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int는 정수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int가 아니고 플롯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플롯으로 변경을 하면 실수형 변수가 입력이 됩니다. 자, int와 플롯의 차이 나중에 자료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더하기 이렇게 하지 않고 는 바로 여기 바로 계산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내가 아까처럼 새롭게 sum이라는 값을 주고 더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sum이라는 값으로 바꾸고 이 부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그리고 에디터인 커서를 설치하고 기본 설정하는 법을 알아봤고요. 간단한 파이썬 코드를 함께 작성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 지금 보여드린
이 변수와 데이터 타입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